자, 우리가 이제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거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방정식은 선생님 수업 많이 들었다면 알 텐데, 제가 방정식은 뭐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해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방정식은 대부분 이제 항등식은 해를 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왜냐면 모든 실수가 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 그 미정계수라고 그러죠. 그 미정계수를 찾는 게 핵심이었다면, 항등식은 다 미정계수 찾는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해는 모든 실수니까. 근데 이제 방정식은 참이 되는 값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참이 되는 값. 그리고 우리가 뭐라 보냐면 근 또는 이제 해라고 부르는데,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과 해를 했더니 좌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미지수가 뭐가 있냐면 x라는 미지수도 있고 뭐라는 미지수도 있는 거죠? y라는 미지수도 있는 거야. 그 해들을 다 찾았어. 그 해들을 다 찾아가지고 점으로 좌표를 찍은 거야. 뭐를 찾았다고요? 해를 찾아서 좌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앞에 나온 x의 해는 x좌표에 넣고 y의 해는 y좌표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를 찍었더니 직선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겠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해를 찍었더니 원의 모양이 나와.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겠다? 원의 방정식을 부르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해를 찍었더니 타원 모양이 나왔어. 그럼 뭐라 부를까 이거를?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중에 뭐 기하 같은 거 배우면 또 나와요. 또 나중에 또 찍었더니 이게 쌍곡선 모양이 나와. 해를 찍었더니 쌍곡선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라 부르냐면 그거를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를 찍었을 때 어떤 모양이냐, 좌표 평면에 찍었을 때, 평면 좌표에 찍었을 때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앞에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 해가 점으로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선이 되거나 원이 되려면 해가 유한계여야 무한계여야 될까? 질문입니다. 우리 홍준아? 해가 유한계여야 될까 무한계여야 될까? 해가 많아야 될까 엄청 많아야 될까? 해가 조금만 있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해를 찍었는데 이런 직선 모양과 원 모양이 나오면 해가 많아야 되겠어? 해가 조금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나오는데 되게 조금 되게 찍었어? 직선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엄청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온다는 거야. 이 점이 엄청나게 다 연결돼가지고 어떤 선이 되려면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점이 무수히 많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얘나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무수히 많이 나온 해들을 좌표로 찍은 거예요. 이게 방정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좌표 평면에서. 근데 사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이름이 또 다른 게 있잖아. 뭐가 있죠? 우리 가빈이 혹시 또 이름이 알까요? 부르는 게 또 따로 있잖아. 힌트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뒤에.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 1차 함수라고도 우리가 불렀죠. 직선 모양 나오는 거에서 1차 함수라고 많이 불렀는데, 일단은 쟤는 함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1차 함수예요. 근데 아직 함수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수학하에 보면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함수적인 관점으로 부르면 1차 함수인 거고, 방정식적인 관점으로 부르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함수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뭐 대응되는 관계예요. 뭐 나중에 그것도 이제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뒤에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 원의 방정식도 만약에 이걸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아마 선생님과 같이 수업했던 친구도 알겠지만 내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되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자취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의 교육과정에서 자세히 배우지는 않지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자취의 방정식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되냐?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때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놓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좌표로 놔야 될까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좌표를 쓰냐면 우리가 지금 x, y 직교 좌표기를 쓰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점들을 얘기할 때 이런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얘기할 때는 x, y라고 둡니다. 왜냐면 이거는 딱 어떤 한 점이 나오는 게 아니야. 식으로 나와요. 식으로 나와요. 그 식이 뭐다?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부정방정식이 나올 때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 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그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걸 증명했을 때 어떻게 증명했냐면 한 점을 지나가면서 이 점을 지나가요. 이 점을 뭐 예를 들어서 x1, y1이라 놓고 얘하고 p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점과 이 점과의 뭐가 항상 일정했죠? 다 뭐가 일정하는 걸 우리가 했냐면 기울기가 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 하나 써야 돼. 봐봐. 내가 여기에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든 여기 있어서 이 기울기를 만들든 여기 있어서 이 기울기를 만들든 이 기울기는 이 P가 여기 위에 있을 때는 다 일정해요. 다 일정합니다.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가 이 P가 여기 위에 있을 때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의 우리가 정의가 뭐였냐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고 이게 모든 점에서 x, y가 여기 직선이 있을 때 다 일정하게 되면서 그 기울기를 m 값이라고 놓게 되죠.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P점이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이 나오는 거지. 한 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이 나오는 건데 이 식이 놓을 때는 우리가 x, y를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식은 우리가 x, y 직교좌표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직교좌표기를 a, b로 쓴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a축이고 여기가 완전 b축이었어. 그렇다면 이 좌표가 a, b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좌표기는 다 어떤 직교좌표일 테냐? x, y 직교좌표기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x, y라고 놓으면서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다가 얘를 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이죠. 직방을 유도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m이 되는 거고 한 점은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하고 요 점과의 뭐가 항상 일정하다? 뭐가 항상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거를 통해서 유도해야 돼요. 그러면 원방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놓는 게 이게 자치의 방정식 같은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자치의 방정식이 한 점만 나오는 게 무수히 많은 점이 나왔을 때 그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개념이 자치의 방정식이에요. 아마 제대로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요즘 잘 안 가르치니까. 근데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걸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럼 원방은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가장 기본이 여러분들이 다 원 어떻게 그렸는지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 원 어떻게 그렸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렸어요? 원 어떻게 그렸어요? 뭘로 그렸죠? 연필하고 또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필로 막 원 잘 그리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 또 뭐 있었어요? 연필하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도구 있었잖아요. 잘 모르나요? 우리가 그걸 이제 컴퍼스라고 부르죠? 컴퍼스로 놓고 이렇게 원의 중심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잖아. 아니, 나만 그렇게 그렸냐? 요즘은 또 다르게 그리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좀 달랐어요? 선생님이랑 좀 세대가 달라가지고 좀 달라졌나요?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뭐가 일정한 걸 통해서 유도하냐면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바깥에 이제 원의 일정한 되죠. 그러면 여기 위에는 모든 점을 또 뭐라 놓는 거냐면 저기 한 점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을 뭐라 놓겠어? 당연하겠죠? x, y를 놓는다. 저 위에 있는 모든 점들. 그때 이 점이 일정한 게 있어. 여러분 대충 느낌 오죠? 뭐가 일정할까? 이 원의 중심 좌표랑 이 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다 뭐로 일정하게 되죠?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여기서는 직방을 유도할 때는 뭐가 일정한 걸 우리가 이제 이용을 했냐면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여기 P가 있든 여기 P가 있든 여기 P가 있든 여기 P가 있든 여기 점하고 다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요. 어디서 다 일정했단 말이야. 근데 원방은 뭐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할 거냐면 원의 중심과 요 P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일정합니다. 뭐로 일정하다?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원방을 유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 좌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터라고 두고 A, B라고 놓을게요. 이제 센터 정도의 뭐 영어 약점 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A, B로 놓고 얘하고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 레이디어스. 그래서 이제 R을 많이 쓰죠. 다 영어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공식이 나오는 거죠.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오는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모르는 친구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를 모를 정도면 정말 공부를 정말 안 했다. 거의 정말 수학을 던졌다 정도가 되는 거겠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알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방을 유도하는데 얘하고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되죠? x 빼기 a의 제곱에 y 빼기 b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우죠. 이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두 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해서 이제 더해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 반지름 몇이랑 같다? r과 같다 라는 거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게 되는 순간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제곱하게 되는 순간 이게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뭐가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유도했냐면, 개념을 유도했냐면, 원의 중심과 이 원에 있는 모든 점하고의 거리가 항상 뭐로 일정하다?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원방에는 딱 보자마자 미지수가 몇 개가 보이시나요? 힌트를 주자면, XY는 미지수가 아닙니다. XY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해가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냐? 형준아, 너한테 몇 개로 보이십니까? XY를 제외하면 보이지 않나요? 안 보여요? 두 개요? 얘는 좀 버려지나요? 세 개죠. 미지수가 세 개예요. 근데 우리가 미지수 세 개짜리 되게 많이 봐. 2차함수도 미지수 세 개잖아. 일반항 나타내면 뭐, 세 개잖아. 그 중에서 미지수 두 개는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A랑 B랑 담당하고 있는데, 이 미지수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누구죠? 원의 중심 좌표. 그러니까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원의 중심 좌표예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 미지수 몇 개를 담당하고 있죠? A, B니까 두 개예요. 무려 두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미지수 담당하고 있냐? 우리 재호야. 반지름. 그러니까 결론은 원의 방정식은 뭐를 찾는 싸움이냐면 원의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찾는 싸움. 이걸 찾으면 끝나요. 원방이 나오는 거예요. 끝나요. 그러니까 원방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원이 한 개만 나올 때야. 원이 한 개만 나왔을 때는 결론은 원방은 어떻게 뭘 찾으면 원방이 끝납니까? 물어본다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원의 중심 좌표랑 뭐를 찾아야 된다? 반지름을 찾아야 된다. 직방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라면 내가 뭐를 찾으라고 했는데 맨날 주입을 했습니까? 우리 형준이 한번 대답해보자.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뭘 다 찾아야 됐어? 항상. 뭐랑 뭐 찾아야 됐어? 기울기만 나오면 안 되잖아. 아까 뭐가 더 필요했어? 그래, 한 점과 기울기. 아니면 또 뭐였죠? 두 점을 알던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러면 무조건 한 점과 기울기를 찾던지 아니면 뭘 찾아야 돼? 두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뭘 찾아야 되는 거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원방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 직선의 방정식은 xy에 대한 1차식이었는데 딱 봐도 얘는 xy에 대한 몇 차식 같냐? 딱 봐도 제곱하니까 몇 차식 될 것 같아요?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xy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이거는 원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이 r제곱이 0이 되거나 r제곱이 음수가 되면 이게 원방이 될 수 있을까요? 되게 무섭겠죠? 실수를 제곱했는데 막 음수가 나와. 어떻게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야. 그럼 뭐 점인가? 원은 안 나오겠죠? 반지름 0짜리 원 보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저는 못 봤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r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커야 되겠죠. 제곱했는데 음수 나오고 그러면 허수인데 반지름이 허수야.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게 원방이 되려면 이 r제곱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0이어도 안 돼요. 0이어도 반지름 0짜리 원은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지만 뭐 혹시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반지름 0짜리 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 거야. 원의 방정식.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도 했겠지만 기본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그렸죠? 표준형을 그렸죠. 평행이동. 그 다음에 얘를 2차 함수를 그 표준형 된 거를 전개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죠? 일반형이라고 불렀죠.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기본형은 뭐냐? 원의 방정식에서 기본형은 뭐냐? 벌써 느낌 딱 오죠? 원의 중심좌표가 뭐면 기본형일 것 같아요. 지우자. 원의 중심좌표가 뭐면 기본형일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벌써. 0,0 원점이 0,0이면 기본형이라 불러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도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그리는 게 거의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원리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본형 같은 경우는 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원점인 경우 가장 간단하죠. 뭐 원방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좌표가 원점인 경우 제일 간단하죠. 그럼 여기 0,0이 들어가겠죠. 뭐 어떤 식이 나오죠? 기본형으로 이제 원의 방정식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i제곱. 그래서 원의 중심좌표가 원점일 때를 기본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가는데 표준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의 중심좌표가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모양은 안 바뀌어요. 그냥 반지름 같으면 다 똑같은 원이에요. 다 합동입니다. 반지름이 같은데 다른 원은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여기도 반지름이 3이 있고 반지름이 3인데 모양이 달라요. 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대단한 친구예요. 그런 건 없겠죠. 반지름이 같으면 다 똑같은 원이에요. 다 똑같은 합동입니다. 뭐 다른 그걸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형 되면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럼 뭐가 평행일 때 생각하면 좀 편하냐? 원의 중심좌표가 평행이동일 때 생각하면 편한 거야. 그래서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중심좌표가 a, b가 된 거야. 이때는 중심좌표가 0,0이었는데 이때는 평행이동하면 중심좌표가 a, b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때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원방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심심하면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좌표 다 찾아가지고 해를 다 찾아보세요. 점 찍어보세요. 정말 원이 나오나.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직접 찍어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 난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잘하고 썼어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좌표를 다 찾는 거야. 진짜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x가 0이면 y좌표는 뿌마 2가 나옵니다. 0,2도 찍어보고 0,-2도 찍어보고 1일 때 또 루트 3 뿌마 루트 3 나옵니다. 다 찍어봐요. 정말로 그게 원이 나오냐? 찍어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변태적인 정말 친구들, 정말 난 찍어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원이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진짜 원이 나오겠죠?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점 찍으면 다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많이 좀 찍어보세요. 못 믿겠으면. 그래서 난 선생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찍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 없으니까 다 찍어보겠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수학을 좀 잘해요. 왜냐? 내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진짜. 계속 물어봐요. 막 고민을. 그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이제 표준형이에요. 미지수 3개예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때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전개를 때리면. 그럼 보통 이렇게 돼요. x제곱, y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2a-2ax 하는데 그냥 이거 한 개로 퉁쳐요. ax, by 더하기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개된 거에서 x의 개수를 그냥 a로 봐요. y의 개수를 b로 보고 상수는 c로 봐요. 그래서 얘도 3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모양이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다 미지수는 다 3개입니다. 3개예요. 그러면 일반형의 단점은 무엇이냐? 다 똑같죠. 일반형은 뭐랑 뭐가 잘 보이지 않죠. 우리 다현아, 뭐가 안 보이냐? 이거를 보면 뭐가 안 보여? 원의 중심좌표도 잘 안 보이고 또 뭐도 안 보이죠? 반지름도 안 보여요. 그리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2차 함수도 똑같죠. 2차 함수도 일반형을 딱 보면은 2차 함수도 일반형을 보면 똑같아. 거의 봐봐. 이게 비슷하다니까. 이게 이놈들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형으로 그럼 얘를 그리기가 되게 어렵잖아. 왜냐면 뭐가 안 보이죠? 꼭지점이 안 보이잖아. 평행이동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 일반형이 나오면 뭐로 바뀌었죠? 다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바꿨잖아. 그래프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왜냐면 꼭지점이 안 보이니까 평행이동이 안 보인단 말이야. 똑같아. 원방도 일반형으로 보면 평행이동과 반지름이 안 보여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재호야. 네가 봤을 때. 이거 뭐로 바꿔줘야 되겠냐. 일반형을 보면. 당연하겠지만 표정을 바꿔준다는 거지. 왜냐? 안 보이잖아. 그림 못 그려요. 당연하겠지만 여기는 그림을 못 그리는 순간 모르는 거예요. 그림과 항상 같이 가야 되죠. 왜냐? 이름이 도형인데 그림이 안 그려져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는 거.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원리겠죠?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 만드는 원리는 2차 방정식 때부터 미친듯이 배웠어요. 그다음에 2차 함수를 표준형 바꿀 때도 많이 썼어요. 하여튼 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아마 여러분들 좀 제대로 공부했다면 도사가 돼 있지 않을까.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완전 제곱식. 그래서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방은 지금 이게 끝이에요. 개념이 끝입니다. 다 배웠어요. 그럼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이 원의 방정식을 봤어. 그럼 뭘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또 가죠. 그래프를 봤어. 그럼 또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배우는 게 원방의 맨 앞부분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개념의 끝이에요. 엄청 어렵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자취의 방정식 개념으로 좀 설명해 주겠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직접 해보고 저렇게 되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원방을 배웠다. 누가 주인공이냐? 그럼 나와야 돼.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단연코 주인공이다. 2차 함수는 단연코 누가 주인공이었냐? 꼭지점의 좌표랑 그 A. 아래로 부르느냐 위로 부르느냐. 그게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중요했잖아.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 싸움이야. 이거 찾으면 끝나요. 그러면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 됐으면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요게 이제 원방 기본 개념입니다. 자, 몇 개만 우리가 개념 확인 코너 풀고 실험을 할게요. 오늘 많이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내가 지금 했던 얘기들이 11페이지랑 12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에 대한 정의는 한 점, 원의 중심좌표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찍으면 그런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유도를 시켜주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12페이지로 넘어가면 첫 번째 얘기가 있죠. 중심좌표가 봤더니 몇 콤마 몇이죠? 지금 1,2야. 반지름이 3이에요. 자, 이거 1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냐라고 한다면 1,2가 원의 중심좌표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 주면 다 줬다 안 줬다? 다 준 것이다. 다 준 것이다. 여기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쭉 3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의 원리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거 이제 원방 다음 단원이 도형의 이동인데 그때 평행이동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그 이해도가 좀 더 깊어져요.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원점이고 0,0이고 중심좌표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은 당연했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정도 못 찾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형제는 어떠냐? 어렵지 않겠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졸립니까? 어렵지 않은데 졸리다는 뜻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제 이게 끝이고요. 그럼 3번은 내가 이 식을 봤어. 이런 원의 방정식을 봤어요. 자, 재우야, 얘는 중심좌표가 뭐고 반지름 뭐냐? 2, 마이너스 3이 중심좌표가 되는 거겠고 반지름은 4가 아닌데 이게 제곱인데 이거 반지름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겠죠.
이제 이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보이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좌표 딱 따라가지고 2, 마이너스 3 쫙 찍은 다음에 세 칸 내려가서 찍은 다음에 반지름 2짜리 돌리는 거죠. 반지름 2짜리 이렇게 돌려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2,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반지름 2짜리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식을 보고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원의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주면 식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변형들이 나오는데 어떤 변형이 나오냐면 뭐 이 원의 방정식이 뭐 중심 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뭐 중심 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 또 얘가 뭐 x축에 접한다. 뭐 y축에 접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약간 변동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유도하는 것 자체가 점과 점사의 고리 공식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유도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나는 점과 점사의 공식 모르고 있다. 빨리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다 이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미지수 3개 찾는 싸움이다. 원의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찾는 거다. 주인공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다. 거의 원방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면 끝나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어디 위에 있냐에 따라서 미지수가 하나씩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미지수가 하나 날아가는데 첫 번째 페이지 12페이지 밑에 보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냐? X축 위에 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중심 좌표가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심 좌표 Y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요렇게 요 X축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 좌표가 Y좌표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X축에 있으면 A, 0이 되고 반지름 R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 날아가요. 어떤 미지수가 날아가는 거죠? B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날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 X축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B인데 Y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B가 0이니까. 그 다음에 또 중심이 또 어디 위에 있는 거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0, B가 이제 되는 거죠. 왜냐면 중심이 Y축에 있으면 X좌표가 0이 되니까 중심좌표가. 반지름이 R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이 되는 거고 Y-B의 제곱은 I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조건이 주어질 때마다 미지수가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중심좌표가 세 번째, 뭐 필기하세요. 이렇게 X축, Y축 위에 있다가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직선 위에 있다가 할 수도 있어요. 중심좌표가. 예를 들어서 중심좌표가 Y는 2X 플러스 위에 있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야. 이래도 미지수 날아가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주면 중심좌표를 뭐라 놓을 수 있냐면 중심좌표에 X좌표 A라 놓을게. A라고 놓으면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Y좌표 뭐가 되는 거죠? 2A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이제 R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통해서 다시 원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X축 위에 있다, 뭐 Y축 위에 있다, 원의 중심좌표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다라면 미지수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B 대신에 2A 플러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X-A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2A 빼기 1의 제곱은 I 제곱. 이렇게 2A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부호 반대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미지수 하나씩 날아가는 중심좌표가 어디에 따라서 미지수 하나씩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중심좌표가 어디 있냐? 좌표를 찾아서.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13페이지에 오면 또 어떤 경우가 나오냐? 원이 있는데 이 지름의 양끝점을 준 거예요. 항상 그림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원의 중심 좌표가 있어요. 원의 중심 좌표 센터가 있는데 여기 좌표 A랑 B를 준 거야. 요 두 개 좌표를 준 거죠.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이 찾을 수 있겠냐? 당연하지만 내가 원방을 찾는 건 다 뭐 찾는 싸움이냐면 원의 중심 좌표랑 뭐 찾는 싸움을 했죠?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름의 양끝점을 주면 우리가 1대1 내분점, 중점을 통해서 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원의 중심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지름의 양끝점을 주면 여기까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름의 양끝 두 점을 주게 되면 중점, 요 A, B의 중점을 통해서 원의 중심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으면 된다? A, B의 중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1대 내분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반지름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 반지름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찾는 방법. 원의 중심 좌표를 찾았어. 첫 번째 방법은 이 원의 중심 좌표랑 이 한 점이랑 거리 공식을 구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R을 찾을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는 A랑 B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눠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왜냐면 A, B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까? 지름이 될 거니까 반절로 가는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점과 점사 공식 쓰는 거긴 당연하겠지만, 근데 세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예제 문제에 보면 그 3,1과 1,5래요. 3,1과 1,5인데 이제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중점을 찾아요. 그럼 몇 콤마 몇이 되겠냐? 우리 소희야. 중점 좌표는 3,2과 1,5면 2,3이 되겠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3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거리 공식도 반지름 구해도 되고 지름으로 구해도 되고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AC 길이를 구해도 돼요. 이게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반지름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얘를 원방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원의 방정식 만드는 거야. 반지름만 모르니까 원의 중심 좌표가 2,3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원방을. 그 다음에 R제곱 쓴 다음에 지나가는 점을 하나 대입해요. 그러다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 자체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가 주인공이다? 원방의 주인공은 단연코 원의 중심 좌표랑 반지름의 단연코 주인공이에요. 이걸 찾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문제의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거기 다 집중하시면 돼요. 직방에서는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럼 내가 맨날 얘기했죠. 한 점과 기울기 찾든지 두 점 찾아라. 그럼 직방은 끝난다. 라고 했던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를 찾아야 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직방에서는 두 점 또는 한 점과 기울기 찾으면 끝난다 그랬죠. 그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3,1을 대입했어. 그러면 이게 3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죠. R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대입해보자. 지나가는 점 대입한 거예요.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해잖아 이게. 참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집어넣으면.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그래서 5가 나와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원방에다가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요.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R은 루트 5가 나오죠. 그래서 제곱해서 넣어도 돼요.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넣어도 다 똑같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R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넣어도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을 주면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내분점, 1대 내분점을 통해서 원의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구하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방 구하는 두 가지 조건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 13페이지에 이번에는 2번에 보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 나온 모든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그림과 같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동영방식 부분은 그림과 절대 떼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이해 못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기본인 거고요. 여기 있는 개념들은 나만 설명하실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시면 제일 좋아요. 자, 첫 번째. Y축에 접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Y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를 보면 이 y축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원이 이렇게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고 y축의 왼쪽에서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의 중심좌표가 있겠죠? 얘도 이제 A, B라고 놓고 얘도 A, B라고 놓을게요. 둘 다 중심좌표를. 그때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 중3 때 우리가 다 배우겠지만 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연결하면 얘랑 어떻게 되죠? 수직이 됩니다.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접점에다 그리면 이게 수직이에요. 접점에다 그리면 이게 수직입니다. 그때 이 접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만 이동했으니까 위아래로 이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동이 없다는 얘기는 y좌표의 변동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y좌표가 바뀌는 거고 좌우로 움직이면 x좌표가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게 y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는 다 뭐로 고정인 거죠? x좌표는 다 뭐로 고정인 거죠?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보면 y축이 x는 제로죠. 그러니까 x좌표가 0인 거를 연결하는 게 y축이에요. x좌표가 다 0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는 뭐가 되냐? x좌표만 0으로 바뀌고 y좌표는 똑같아요. 왜냐면 위아래로 움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0,b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되는 거죠? 똑같이 0,b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때 요 거리가 뭐가 되냐면 요 거리가 반지름이 됩니다.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x좌표가 반지름에는 음수가 없어요. 음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좌우 길이는 x좌표 길이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1이었어, 4였어. 그럼 요 길이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4에서 1을 빼는 거예요. 절대 1은 4를 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수 나오니까. 거리 구할 때는 큰 데서,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뺍니다. 이게 똑같아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에서 0을 빼는 거예요. 좌우 길이니까 x좌표 길이 뺍니다.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와요. a가 나와요. 요 길이는 뭐가 나오냐? 얘가 음수예요. 얘가 음수인 경우거든요. 그럼 0에서 a를 빼니까 이 길이는 마이너스 a예요. 반지름. 자, 이건 일단 a가 음수입니다. 2, 4분면에 왼쪽에 있으니까 일단 a가 양수고 x좌표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왼쪽에 있으면 음수예요. 자,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하고 뭐하고의 관계가 있냐면 반지름하고 뭐의 관계가 있죠? 중심좌표에 x좌표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건 주면은 뭐 다 외워요. 암기를 합니다. 네, 암기를 하면 망한 거예요, 벌써. 왜냐면 이거는 다 그림 그리면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좌표 찾아가지고. 이거를 찾을 때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잘 보면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꼭 가서 물어보세요. 혼자 낑낑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듣다가 뭐 이해가 안 된다. 다 같이 있을 때 좀 물어보기가 그렇다. 그러면 따로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A니까 봐봐. 이렇게 쓸 수 있어. 부호 반대죠? 이거를 똑같이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A의 부호가 바뀌어. 반지름 부호가 바뀔 수가 없어. 반지름은 항상 양수예요. 근데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 A의 절대값이 뭐랑 같냐면 R과 같아요. 왜냐면 양수일 때는 A가 반지름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으면 음수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 바꿔야죠. 그럼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A의 절대값. 왜냐면 R은 음수가 없어요. 반지름에 음수 있다는 그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좌표는 음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반지름은 음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반지름이 마이너스 3이다. 뭐 되게 무섭죠? 뭐 그런 원의 방정식인데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A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는 거는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지만 왼쪽에 있으면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 원방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눠서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있었어요. 홍준호 혹시 기억나냐? 절대값 탈출하는 방법 두 가지. 맞아요. 제곱하면 음수도 양수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곱하면 A제곱과 뭐가 같냐면 R제곱이 같아져요.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제곱하면 음수도 양수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곱하면 절대값 탈출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R제곱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 여기 A제곱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R제곱 대신. 그러니까 내가 Y축에 접하게 되면 미지수 누가 날아가냐면 R이 하나 날아가요.
y축에 접하되면 원래 A, B, R 미지수가 원래 3개였죠? 3개였는데 y축에 접하게 되면 A의 절대값, 그러니까 우리 원의 중심좌표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준 거야. 문제에서 원의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2인데 원의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2 때 이게 뭐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반지름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1이 된다는 걸 쓰는 거죠. y축에 접하다면 요거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답이 1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원의 중심좌표만 딱 주어져도 벌써 반지름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굳이 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세요. 왜 저게 원의, 그러니까 y축에 접하면 x좌표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원의 중심좌표가. 그러면 이제 y에 접하는 거 했죠. 그럼 하면 뭐 하겠냐, 값이나. 그래서 x축에 접하는 거 하겠죠. 또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항상 그림 그려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다 해보라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그림에 그려가면서. 그게 이제 가장 공부의 기본입니다. 개념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x축 접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x축 접하는 것도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다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뭐 합니까? 뭐 공부할 때 다 이러고 노는 거죠, 뭐 맨날. 그림 그리면서. 그림 그리기 놀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의 중심좌표를 a, b라고 놓고 여기도 원의 중심좌표를 a, b로 놓으면 이때는 b가 뭐가 되는 거죠? b가 양수죠. 왜냐면 위에 있으니까. y좌표인데 위에 있으면 양수고 이때는 b가 뭐가 되는 거죠? 밑에 있으니까 음수죠? 음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걸 접하도록 이렇게 그리면 빨갛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요 좌표, 수직하게 요 접점 좌표가 위아래로만 바뀌었지 왼쪽 오른쪽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x좌표 똑같다고. x좌표 똑같고 요 x축 위에 있으면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 다 0이 되는 거죠. 요 x축이 y는 0예요. y좌표가 0인 거를 연결하는 게 x축이에요. 그래서 이게 a, 0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뭐가 될까? a, 0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위아래로만 바뀌었으니까 y좌표만 바뀌었는데 y좌표가 x축일 경우에는 다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y좌표니까 y좌표는 양수가 나오려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야 돼요. 왜냐면 y좌표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거예요. 아까 뭐 예를 들자면 y좌표 기준을 보자면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었어.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3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빼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제 y좌표는 위에 아래 거 빼면 이제 그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b에서 0을 빼는 거야. 이게 b인 거야. b가 아닌 거죠. 여기도 0이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0에서 b를 뺀 거야. 그럼 이게 길이가 뭐냐면 마이너스 b가 나와요.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제 b가 음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위에 아래 뺀 거야. 0에서 b 뺀 거죠. 마이너스 b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b의 절대값이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b는 음수지수 양수지수이기 때문에 b의 절대값이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이걸 제곱하면 b제곱은 또 뭐랑 같죠? r제곱과 같다는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에다가 아까 전에 r제곱 대신 b제곱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여기 r제곱 대신에 b제곱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고요. 이게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걸 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 유도해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잠깐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면 좀 편하냐면 반대야. y축에 접하면 x좌표가 절대값이 반지름이에요. x축에 접하게 되면 꼭지점의 원의 중심좌표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에요. 반대죠. y축이면 x좌표, x축이면 y좌표가 이제 관련이 된다는 거를 뭐 많이 까먹었어.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뭐 까먹은 걸 다 되새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을 다 그리면서 이게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하는 게 개념 공부예요. 이게 다 돼가지고 내 안에서 체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정확히 쓰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미지수 3개 중에서 1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지수가 3개 찾는 게 원방 찾는 싸움인데 이 조건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미지수가 하나씩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느낌이 오겠지만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한 가지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우리
어떠냐, 갑이나. 한 가지만 나올 수,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원하니까, 이 원방도 막 X축에 접하면서, 뭐, 원의 중심 좌표는 뭐 어떤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다. 막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들을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기본적인 것들도 자기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복합적으로 다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하나씩 다 해보면서 다 내 머릿속에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합쳐졌을 때 또 어떻게 적용할지 또 고민해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개념 공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안 되고 그림도 안 그려봤는데 그냥 공식만 달달 외웠어. 그럼 당연히 응용 문제는 원래 못 푸는 거예요. 풀면 걔가 천재예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확히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 다현이하고 가빈 오래된 친구라고 하는데 다현이가 설명해 주는 거죠. 가빈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해 줘. 남을 설명해 줄 때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발표해 본 적 있죠? 우리 소위 발표 좀 있어? 남을 발표해서 이해시키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약간 애매하게 알잖아요? 절대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도 보다 꼬여요. 하다가 발표하다 꼬입니다. 왜냐면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 그걸 언제 여러분이 많이 느낄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수학선생님한테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어. 근데 학교 수학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설명해 주는데 선생님 자체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절대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발표자가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그걸 정확히 알아들었다. 그건 내가 원래 머리가 좋은 놈인 거고요. 대부분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학인데 해설지만 보고 외워서 막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럼 여러분 대부분 앉아있잖아요? 오늘 하는 거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설명한 사람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한다? 잘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수학 봤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지금 했어. 근데 그 전에 설명을 해줘. 근데 뭐든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설명하시는 분들 잘 모를 때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설명하는 사람 잘 알아도 내가 모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복해서 보고 질문하다 보면 언젠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풀었는지. 근데 잘 모르시는데 대충 외워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티가 나요. 고득점자로 갈수록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냥 답만 해설지만 외워서 대충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듣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표할 때 내 동생들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걔가 알아들어. 겁나게 잘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X축과 이제 Y축 했어요. 그럼 동시에 접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여기 빠졌어요. 자, 여기 개념 설명을 빠졌거든요. 넘겨보세요. 지금 이 X축, Y축이 접하는 게 나오는데 동시에 접하는 게 오늘 개념에서 빠졌어요. 약간 미안하다. 근데 문제는 나와요. 문제는 나와요. 그때 다시 설명했어요. 그때 그게 PS에지 몇 번이냐면요. 그 문제가 PS에지 5번이에요. 2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접하는 것도 무조건 알아야 돼요. 느낌상 동시에 접하면 미수가 몇 개 날아갈 거 아니야, 재호야? 2개가 날아갑니다. 동시에 접하게 되면 미수가 2개가 날아가면서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동시에 접하는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PS에지 5번을 한번 펴보시고 페이지는 22페이지를 핀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림이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요. 22페이지. 그러니까 동시에 접하는 게 22페이지 맞냐? 20페이지냐? 20페이지냐? 20페이지네. 20페이지. 20페이지 피시고. 그러면 동시에 접할 때는 그림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 동시에 접하면 그림 몇 가지 나올 것 같아요?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와요. 총. 다 그림부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1, 4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이렇게, 동시에.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이렇게. 3, 4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동시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4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원의 중심 좌표가, 이게 다 반지름이거든요. 그래서 1,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 원의 중심 좌표가 R, R이에요. 왜냐? 원의 중심 좌표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면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 우리 가빈아, 원의 중심 좌표 뭐 될 것 같냐? 느낌상. 그래요, 그거예요. 왜냐면 X 좌표만 음수잖아.
마이너스 r, r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냐? 지우야, 삼삼면 접하면 원의 수jap표 뭐 되겠니? 둘 다 음수니까, 삼삼면은 x좌표, y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소희야, 다사분면 접하면 원의 수jap표 뭐 되겠냐?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 외우지 말라는 거야.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럼 이때 봐봐. 1, 4분의 동시에 접하게 되는 원은 어떻게 나오냐면, 원방이 어떻게 나오냐면, 원의 수좌표가 a 대신에 r이 들어가겠고, b 대신에 r이 들어가. 이렇게 나와요. r만 남았어요. 미지수 두 개가 사라졌어요. 안녕. 그럼 2, 3면 어떻게 되겠냐? 다 느낌 오잖아요. 이거 뭐 외워야 됩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r로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뭐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3, 4분에 접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걸 또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그냥 원의 생략표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그냥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다 이렇게 몇 4분에 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방들이 4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몇 사분면에 있느냐를 찾아야 돼. 뭐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몇 사분면에. 그때 문제가 나와요. 봐봐. 한 점을 주거든요. 자, 필수지 5번에 보면 어디를 지난다고 했죠? 좌표 어디를 지난다고 했죠? 4,1을 지난다고 했죠. 그럼 지나가는 점이 몇 사분면인지 보면 돼요. 지금 지나가는 점이 소희가 몇 사분면 좌표냐 지금 4,2가. 그럼 얘일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요. 4,2 대입하는 순간 이게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다가 4, 이렇게 대입할 거야. 지나가는 점이니까. 그러면 저게 몇 차 방정식이 나오는지 한번 나오나요? 우리 소희야. 끝까지 대입했죠. 4,2 대입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R 값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냐, 값이다. 2개.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게 다 그림으로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그런 개념들과 문제들이 그림으로 연결이 안 되고 수식과 그림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가면 다 나중에 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4,1이 정말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2개가 나오냐 이거야. 나중에 구해보겠지만. 그래서 그림으로도 내가 확인을 해보고 이게 다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정말 이게 나오냐. 수식으로는 2개가 나올 수 있다. 왜냐?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만약 4,1이 지나가는 게 있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4,1이라고 쳐. 여기가 4,2였어. 그러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크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가능하다. 4,1이 지나가는데 동시 접하는 원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2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뭐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근이 2개 나올 수 있겠고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에 따라서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얘기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요 개념? 그림 그리면서 다 이해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림 다 그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에서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 건지 찾아야 돼요. 다분면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여기입니다. 다분면 찾으면 요 식에 대입할지, 요 식에 대입할지, 요 식에 대입할지 이렇게 나오는데 다분면 어떻게 찾냐? 지나가는 점이 몇 사분면인지 찾는 거야. 지나가는 점이 1, 4분면에 있었어. 그럼 얘인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지나가는 점이 3, 4분면에 있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뭐 지나가는 점이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얘가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1, 3분면에서 지나가면서 3, 4분면 동시에 지나간다. 이거 가능합니까? 점이 하나밖에 안 주어졌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다분면 찾는 거는 어떻게 찾냐? 지나가는 점을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점. 얘를 봐서 4분면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입할지, 여기 대입할지, 여기 대입할지, 여기 찾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가 은근히 어려운 문제일 때 많이 나와요. 별표를 좀 쳐야 돼요. 이 두 번째가.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 재밌는데, 이 1, 4면 동시에 접하게 되면 원의 중심좌표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y는 x 또는 원의 중심좌표가
y는 마이너스 x의 접합을 보여줍니다. 이게 동시에 접하게 되면 보세요. i, 마이너스 i, 이거 y는 x 위에 있어요. 원의 중심좌표가 무조건. 그러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게 되면 무조건 원의 중심좌표는 y는 x. 그러니까 중심좌표의 x좌표랑 y좌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2, 4분면과 4, 4분면 동시에 접하게 되면 이 원의 중심좌표가 부호가 서로 어떻게 되죠? 반대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원의 중심좌표를 찾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유제로 보자면 페이지 유제 1-9번 문제예요. 유제 1-9번 문제를 보시면 바로 밑에 있어요. 유제 바로 밑에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두 가지 종류가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기본 원리로. 첫 번째는 다분면 찾아서 푸는 문제예요. 이거 보통 이제 지나가는 점을 주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중심좌표 찾는 문제가 있어요. 원의 중심좌표 찾기. 이게 두 번째 문제였거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유제 1-9번에 보면 중심이 x 빼기 y 마이너스 2는 0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대요? 4사분면이죠. 그럼 여기에요. 4사분면이면 중심좌표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죠?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방을 때려요. 그러면 중심좌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 위에도 있어야 되고 4사분면이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연방 때려서 중심좌표를 찾아버리는 거죠. 그럼 끝나요, 문제가. 그래서 이 중심좌표 찾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파트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에 접하는 문제의 개념들이 이 두 개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애들이 은근히 놓칠 때가 많아요. y는 x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만약에 문제에서 1, 4분면과 3, 4분면에 접했다 그러면 y는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2, 4분면과 4, 4분면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x로 연방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y는 마이너스 x 집어넣어요. 그러면 2x 빼기 2는 0이니까 x는 1이 나와요. 여기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반지름 1이고. 끝나는 거죠. 연방에서 교점을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심을 찾는 문제가. 이게 이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문제의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개념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학의 셈에는 이게 좀 빠졌어요. 앞에 좀 있었으면 좀 좋았는데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을 치고 끝낼게요. 이제 개념을 치고. 마지막에 앞으로 다시 올게요. 마지막으로 와서 앞으로 오면은 이제 일반형만 치면 끝나요. 그래서 14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숙제는 뭐 거의 안 내줄 예정인데 시험 끝났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이 개념하기 코너까지 정확히 풀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개념을 이해했는지 개념 노트를 적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여기 있는 걸 직접 해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개념 설명했던 것들을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그걸 노트에 적어오세요. 그리고 이 지금 설명했던 모든 이런 설명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갈 겁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영상을 또 보면서 적으셔도 돼요. 자기가 직접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저는 한번 보자마자 다 이해가 됐습니다. 천재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제 일반형이 나오죠. 일반형이 나오는데 일반형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일반형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였죠?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됐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의 중심좌표도 잘 안 보이고 반지름도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연이 하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이제 써 있어요. 원중심좌표가 그 예제 있는 걸로 할게요. 15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 15페이지는 예제 2번을 보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빼기 6y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원방을 지금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중심좌표가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 여러분 알겠지만 완전히 형식 만드는 원리는 요거에 1창의 개수를 뭐로 나눈 거를 제곱한 걸 더해줘야 되죠?
뭐 이런 원리죠. 여러분들 다 배우겠지만 x 플러스 a를 제곱을 하면 이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고생 공식을 그냥 쓴 거예요. x 플러스 a를 완전 제곱식을 하면 그때 이게 완전치 되려면 요 1차항의 개수 요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한 게 상수항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3 때 곱셈 공식을 배우는데 이런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됐을 때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동류한테 정리하면, 내림차 정리하면 그때 우리가 이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면 이거 2a니까 2로 나누면 a가 돼요. 이걸 제곱하게 상수항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요게 x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의 2분의 1 된 게 그거의 제곱이 되죠. 다 곱셈 공식 거꾸로 하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의 원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배웠죠. 근데 뭐 이런 원리는 모르는 채 그냥 외웠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뭐 이차항께서 나눴던 텐데,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원리가. 이런 거예요. 얘는 일단 항상 넘기는데, 이거는 x 플러스 뭐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 2로 나누는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y 빼기 이거 2로 나누면 3이에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넘어갔어요. 이때 이제 뭐가 문제냐? 자, 지금 내가 얘를 다 2로 나눠가지고 다 썼어요. 그냥 2로 나눠가지고 2로 나눠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다 똑같아요. 어디까지 똑같냐? 여기 4x까지 똑같거든요. 근데 요 뒤에 뭐가 하나 붙어요. 요거 제곱한 게 붙어요. 요게 더 붙어요. 여기서 뭐죠? y제곱 마이너스 6y인데 여기가 똑같아요. y제곱 마이너스 6y인데 여기서 뭐가 붙냐면 요거 제곱한 게 붙어요. 이 4랑 9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4가 더 더해졌고 9가 더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요거 제곱한 것들을 여기다가 더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왜냐면 여기가 더해졌기 때문에, 좌변에도 더해졌기 때문에, 우변에도 된다? 더해주니까 2의 제곱을 더해주고, 3의 제곱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서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2로 나눈 거에다 쓰고, 2로 나눈 거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다른 것도 한번 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넘겨요. 항상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로 나눈 거 쓰고 2로 나눈 거 쓴 다음에 상수항 넘긴 거에다가 요거 제곱한 거 여기 더해주고 여기 제곱한 거 여기만 더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제일 빨리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이렇게 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문제를 바꿀게요. 빨리 바꾸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완전 빨리 바꾸는 거. 표준 바꾸는 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자마자 일단 얘 넘겨요. 얘 넘기시고요. 보자마자 x 플러스 3의 제곱인 거야. y 플러스 4의 제곱인 거야. 그 다음에 뭐만 여기다 더해주냐? 요거 제곱한 것만 여기다 더해주면 돼. 3의 제곱한 거 여기다 더해주고 4의 제곱한 거 여기다 더해주면 돼. 이게 끝이라는 거야. 이게 표준형을 제일 빨리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 나눠진 거 써주고 2 나눠진 거 써주고 여기 상수항 넘긴 다음에 요거 제곱된 것만 여기 우변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표준을 바꾸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안 바꾸면 잘 모르겠어요. 연습하세요. 이제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너무 어렵나요? 이게 완전히 빨리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나오면 제일 기본적으로 할 때 표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꿨는데 여기가 갑자기 땡뚱맞게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그럼 얘는 원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원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을 바꿨을 때 이게 표준형이 됐을 때 이게 원방이 되려면 이 부분이 무조건 뭐가 더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게 원의 방정식이 성립할 조건이에요. 그게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그럼 뭐 당연한 얘기죠.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쪽이 0이거나 음수가 나오면 걔는 원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원방이 될 조건은 표준을 바꿨을 때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미지수가 있는 거야. 이거 했더니 여기에 미지수가 있었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었어.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그러면 이때 얘 원방이 될 조건은 뭐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원방이 될 조건은 뭐죠? a는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나올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뭐도 배웠죠? 1차 부등식뿐만 아니라 뭐도 배웠니 갑이나 몇 차 부등식도 배웠죠? 여기가 2차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2차식으로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가 표준 만들 때 여기서 2차식 나온 거야.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원방이 될 조건은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가 또 0보다 큰 게 아니라 반지름이
2보다 큰 원의 방정식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지름이 뭐보다 크다고 될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이 2보다 크다. 그럼 i제곱이 뭐보다 커야 되냐? 반지름이 2보다 큰 원방이 되면 i제곱이 뭐보다 커야 되냐? 제호야. 그럼 이게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요 원리에다가 이쪽이 원방이 되는 조건도 나올 수 있겠지만 원방에서 반지름이 얼마 이상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반지름이 뭐 0부터 3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가 0부터 9 사이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부등식이랑 또 섞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문제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표준을 바꿀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15페이지까지만 했는데,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숙제는 뭐 시험이 끝났으니까 많이 안 내줄게요. 오늘 여기 앞부분의 개념들을 다 읽고, 다 예제들 다 풀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해서 페이지 15페이지 개념 확인 코너까지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적은 숙제예요. 적은 숙제죠. 15페이지까지만. 그 다음에 필수 예제는 다음 시간부터 목요일부터 제대로 나갈게요. 그래서 이게 숙제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라. 정확하게 자기가 설명해라. 그리고 내가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개념 노트들을 좀 적어도 좋아요. 내가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해한 거를 개념 노트에다 좀 적는 거예요. 우리 다일 같은 경우는 뭐 개념 좀 약하다 했어요. 그럼 적어보세요. 내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중간에 개념이 만약 이해가 안 됐어. 설명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갖고 와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카톡방에 초대할 거고, 사실 유튜브는 그냥 이름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다가 온정석 치면 그냥 유튜브가 떠요. 거기 보면은 그 재생 목록 끝에 고1 재생 목록이 있어요. 고1 수학 상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 바꿔놓을게요. 일단 거기 가면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수업 영상들을 다 올리니까 볼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됐거나 졸았거나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시면서 공부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은 끝나치겠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업은 보통 우리 9시 반까지 하는데